2025년 임용시험을 앞두고 아마 지금 머릿속에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지역은 왜 이렇게 많고, 데이터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도대체 어디를 써야 하나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어려운 결정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를 딱 제시해 드릴게요. 어디에 지원해야 할까? 아마 지금 모든 수험생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지난 1년 어쩌면 그 이상의 노력이 이 선택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현직 교사들이 말하는 진짜 현실까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숫자입니다. 일단 객관적인 지표인 경쟁률과 합격선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체육 과목인데 대구는 무려 16대 1, 그런데 충북은 5.5대 1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야, 이거 지역 하나만 잘 골라도 합격의 문턱이 확 낮아진다는 게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번엔 수도권 국어 과목을 좀 볼까요? 서울은 90명 모집의 경쟁률이 8.5대 1. 꽤 높죠. 그런데 바로 옆 경기도는요, 서울보다 훨씬 많은 122명을 뽑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더 적어서 경쟁률이 4.5대 1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처럼 모집 인원, 그러니까 TO가 경쟁률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맞아요. 경쟁률 정말 중요하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숫자들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실제 교직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수 너머의 진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한 후에 매일 마주하게 될 학교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근무 환경은 과연 어떨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초등이랑 중등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초등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거의 부모 자녀처럼 끈끈하고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협조적이신 편이죠. 반면에 중등은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독립적이지만 가끔 아이가 아파서 조퇴해야 할 때 같은 사소한 문제로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무 환경은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행정 업무, 그러니까 서류 작업이 많기로 아주 유명해요. 수업 연구할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죠. 반면에 서울이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행정 부담이 덜해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시험 방식도 달라요. 경기도 2차 면접에는 집단 토의라는 게 있고, 대구는 지정된 인문학 책을 꼭 읽고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교직 생활 만족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와, 정말 기쁘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발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1당으로 합격하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가 만능 치트키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직 교사이자 유튜버이신 혐쌤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발령의 현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죠. 본인은 점수가 높았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동기들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도시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거의 쓰러질 뻔하셨다는 이 한마디.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지 모든 아쉬움과 속상함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발령은 어떻게 나는 걸까요? 시스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요. 그러고 나서 남는 빈자리,
이걸 우리가 TO라고 부르죠. 이 남는 자리에 신규 교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성적 순으로 희망 지역을 써내고 고려는 해주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그 지역에 TO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수원에 살아서 일지망으로 수원을 써도 그 해에 수원에 TO가 한 명도 안 나면 못 가는 겁니다. 특히 수원이나 성남처럼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도시는 신규 교사가 첫 발령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쟁률부터 발령 현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후회 없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3단계 전략 딱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로 큰 흐름을 읽으세요. 경쟁률은 분명 중요하지만 숫자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둘째,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이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셋째, 길게 보세요. 당장 내년의 합격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교사로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결국 모든 분석과 고민의 끝은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기가 최고래라고 말하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정답은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습니다.